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이다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죠? 네, 오늘은 GFA 광고 효율 잡는 꿀팁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광고 꿀팁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지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세팅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네. 혹시나 중간중간에 뭐 GFA 말고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 아니면은 GFA에서 어떻게 좀 비슷하게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효율이 잘 나는지 알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저희가 들으면서 채팅으로도 소통을 드리고 30분부터는 그 실시간 라이브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거부터 먼저 말씀 나눠볼까요? 일단은 GFA라고 하면은 GFA가 어떤 건지 어떤 매체인지 먼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FA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쇼핑 검색, 파워링크, 블렌드 검색 광고, 뭐 파워 컨텐츠 이런 걸 다 제외하고 DA 영역 딱 그 저희가 뭐 블로그를 보거나 카페를 볼 때 중간중간 뜨는 배너 있잖아요. 아니면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중간중간 뜨는 그런 배너 그런 모든 배너 영역이 전부 GFA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성과형이기 때문에 그 가끔씩 보이는 그 네이버의 메인 배너 그 딱 1시간 동안 고정 노출되는 타임 배너, 롤링 배너 같은 그런 보장형과는 조금 다른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시간당으로 결제를 하는 보장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CPC 혹은 CPM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성과형입니다. 그래서 GFA에서 효율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GFA의 특성부터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GFA는 우선 네이버이기 때문에 사실 전 연령 다 타겟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직접 구매까지 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한 4050대가 가장 많은 편이고 30대 중후반 분도 좀 구매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품의 제품 구매 소비자층이 4050이다 아니면은 뭐 35세부터 그 이상 나이대다라고 하시면은 GFA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제품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객단가가 너무 싸지 않은 제품? 이런 것도 좀 저는 했을 때 효율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구매 연령층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제품을 판매를 해도 저는 예전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짜리 제품을 GFA로 돌려봤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 번씩 전환이 나더라고요. 이게 카탈로그에서도 그렇고 DA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전환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그 정도 연령대가 구매하실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GFA를 한번 활용해가지고 자사 트래픽도 좀 늘리고 리타게팅도 하는 형식으로 효율을 끌어올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 이게 객단가가 너무 저렴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구매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약간 예를 들어 뭐 국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 효능 막 이런 걸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국산 성능, 효능이 다 좋은데 객단가가 저렴하다? 신뢰도가 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조금 있어도 여기 GFA에서는 한번 광고를 집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GFA를 보시면은 보통 식품업종 되게 많이 활용하시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건기식이라던가 가전 제품 아니면 그냥 가전 생필품? 생필품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GFA를 보시면은 식품 광고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하다가 뭐 한 장씩 떼어 먹는 식빵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블로그 서치를 하시다가 아니면 리뷰 같은 거를 카페에서 뭐 보시다가 중간중간 광고가 뜨는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혹해서 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이나 이런 거를 활용했을 때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이나 공기식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필요를 해서 사는 거고 뭐 있으면 굳이 구매를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지만 식품이나 뭐 생필품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구매를 해도 괜찮은 제품이기도 하고 워낙 하나만 사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여러 개 좀 트라이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했을 때 효율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AMPM에서는 어느 정도 객단가가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일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한 2, 3만 원대가 확실히 제일 좋긴 해요. 너무 비싸면은 또 저희가 로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고비를 좀 세이브를 많이 하면서 좀 타겟팅을 빡세게 잡아서 비싼 걸 팔았다라고 하면 로아스 측면에서는 되게 높게 나올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로아스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팔렸느냐, 그래서 저희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구매 전환이 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로아스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2, 3만 원대 정도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2, 3만 원대 정도의 객단가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쪽이나 아니면은 그 생필품 쪽, 예를 들어 뭐 치실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에서 좀 이 정도 객단가에서 효율이 좋았던 거였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저렴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을 제외했을 때는 좀 가전제품 같은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땐 애초부터 객단가가 조금 높았던 부분이라서 한 최소 한 8만 원? 20만 원? 정도의 객단가로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도 어느 정도 효율은 좀 괜찮았었던 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 3만 원 정도의 제품을 노출을 시켰을 때 고객분들이 하나만 사지 않고 좀 여러 개를 산다던가 그 자산에 있는 다른 제품도 같이 산다던가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제품 자체는 2, 3만 원이긴 하지만 그 평균적인 구매 객단가 자체는 한 5만 원 조금 넘는 정도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노출은 적당히 각 객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좀 괜찮은 객단가,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요건 디스플레이 광고이다 보니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소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수율이 많이 순차만별 달라집니다. 많이들 아셨던 것처럼 저희가 애초부터 말을 드렸던 게 이건 주요 전환 연령층이 아무래도 한 4050대로 좀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감성적이다 이런 메타 광고나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처럼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메타 광고랑 똑같은 비율로 노출을 할 수 있는 그 PD형 지면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메타랑 비슷하게 했을 때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은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노출할 수 있는 서브 매체에서의 배너를 좀 제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냥 텍스트가 조금 더 강조되고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올 만한 그런 고딕체와 그리고 빨간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효율이 좀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GFA에서는 그 나중에 저희가 세팅하는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네이티브형으로도 소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네이티브형 소재에 그 문구를 좀 후킹성이 강하게 넣어가지고 그걸로 좀 유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았다. 저희가 GF에서도 보시면은 진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예쁜 광고는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도 뭐 한다 치면은 뭐 집 나간 며느리 돌아왔다. 약간 요런 뭐 20대 아니 뭐 50대 우리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약간 요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다 GF에서 사실 효율이 좋은 소재들은 그런 거거든요. 조금 살짝 B급이더라도 그래도 후킹성 있는 되게 공감성을 유도하는 그런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쁜 게 잘 먹히지만 차라리 이번 주만 딱 할인을 한다, 이번 주만 특가다,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지금 행사 중이다, 약간 이런 거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랑 스마트 채널 광고는 이미지에 글 넣기는 힘드니까 글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미지 소재보다 괜찮나요? 요거는 저희가 어떤 글을 넣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미지는 항상 똑같이 하고 네이티브 그 소고점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테스트 해봤었는데 다 똑같은 이미지더라도 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CTR도 되게 다르고 전환율 자체도 되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문구는 어떤 건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눈길을 많이 끌었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글 넣기는 엄청 힘들죠. 좀 짧고. 그런데 저는 살짝 스마트 채널이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약간 노출되는 화면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메일이나 아니면 네이버 메인지면 이런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후킹을 끌기에는 글자 수 제한도 너무 많고 이미지도 좀 작은 거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네이버 메인이나 서비스 채널 아니면 피드지면 이렇게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특정 업종 중에서는 그 패밀리 매체 중에서 피드형 그게 웹툰지면 이런 데거든요. 이런 것도 좀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너무 작은 거보다는 좀 큰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더 효율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 네이티브랑 스마트 채널 광고는 이제 글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미지 소재보다 괜찮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은 업종이 있고 또 안 괜찮은 업종이 있는데 대개로 약간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효율이 더 잘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딱 특정 지어가지고 식품업종을 우리가 광고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글만 가지고 하는 거랑 이미지 소재를 넣는다는 거랑 둘 중에 누가 봐도 어느 걸 더 먼저 누르고 싶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 상품이,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텍스트에는 좀 한정적일 수가 있으니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그때는 효율이 더 잘 나왔던 편인 것 같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DA성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면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네이티브 광고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초반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글로 노출할 수 있는 네이티브 광고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좀 브랜딩 목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전환 목적이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지금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스트를 다 여러 가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안에 소재를 바꾸거나 뭐 예산을 변경하거나 뭐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머신러닝이 바로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적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려면 한 2주를 기다려야 되고 뭐 길게는 뭐 한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약간 이런 이슈가 있는데 GF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소재 자체에 최적화를 하는 거고 빠른 노출도 가능하고 약간 CPC도 저희가 어느 정도 돌려놓고 있다가 너무 빠르게 탄다라고 싶으면 약간 그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많이 계속 보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서 저희는 소재 같은 거는 계속해서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끄고 새로운 거 등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좀 유동적으로 하면서 효율이 좋았던 문구나 소재를 발굴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메타도 그렇지만 메타에서 논타겟을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뷰티도 그렇고 네네네. 식품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노출시켰을 때 연령이나 딱 성별 이 정도만 걸어도 효율이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메타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재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GFA에서는 보통 연령이랑 뭐 연령별로 그룹핑을 한다던가 성별별로 그룹핑을 한다던가 소재별로 그룹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타겟팅을 세분화해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때는 그 키워드로 그 시드를 생성해가지고 잠재 고객 타겟팅을 하기도 하고 구매 의도나 관심사 타겟팅 이런 걸 좀 세세하게 해가지고 모수를 되게 적게 만들어서 로아스를 확실하게 내는 이런 방식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GF에서도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진짜 연령이랑 나이 요 정도만 걸고 타겟팅 뭐 잠재 고객 타겟팅 아니면은 상세 구매 전환, 구매 의도, 관심사 이런 거는 아예 풀어놓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효율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만 잘 뽑으면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율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이렇게 모수를 좁혀서 운영하는 이유도 이제 특정 예산 대비해가지고 너무 노출이나 도달되는 그 무수가 많다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상품과 적합한 그 소비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웬만해서는 구매 의도랑 관심사 타겟을 같이 걸어두고 나서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거 구매 의도 관심사 타겟이라는 것도 이따가 세팅하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김장김치를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사 타겟이나 구매도를 걸을 때 누가 봐도 평소 뭐 할인 특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요거는 좀 대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을 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김장김치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과 성별을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자녀가 이 정도 있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좀 시각을 넓혀가지고 이런 의도나 감신사 타겟을 걸어두셔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GF에서는 저희가 어떤 타겟을 했을 때 어떤 타겟에서 효율이 나왔는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면서 타겟팅을 좀 좁히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넓히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효율을 점점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저는 효율 상승시키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품 말고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뷰티도 예전에 피드형을 많이 피드형 그리고 배너형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돌려봤었는데 초반에 피드형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CPC 단가도 되게 저렴하고 아무래도 정사각형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배너가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다양한 소모점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운영했던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3050 타깃이었기 때문에 딱 그 네이버 피드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되게 적합한 연령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면에서 효율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잘 나오면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효율이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CPC 저렴하고 너무 메리트가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피드 지면이 괜찮다라는 게 약간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CPC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업종마다 피드 지면의 CPC, 평균 CPC가 좀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200~300원에 노출해도 노출 되게 원활하게 잘 되고 효율도 잘 나는데 요즘은 한 5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해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또 막상 피드가 요새 효율이 많이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식품 업종을 돌려보니까 또 식품 업종은 200원에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게 피드 지면이 메타랑 비슷하다, 효율이 괜찮다라는 그 소문이 나면서 뷰티 업종이 좀 많이 몰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식품 업종은 아직까지는 그 경쟁이 많이 세지 않다 보니까 피드 지면 해도 괜찮았던 이런 것도 봤었고요. GFA 노다지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열심히 할 걸. 맞아요. 옛날에는 입소문 타기 전에 진짜 괜찮은 지면 많았거든요. 저도 한때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밀리 매체 피드형 그게 딱 네이버에서 웹툰 보다 보시면 끝에 있는 네모난 광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매체 보시다 보면 정사각형으로 노출되는 그 패밀리 매체 피드형 거기도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효율이 나는 분들이 잘 못 보긴 했는데 저는 식품 했을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요거는 진짜 아직 노다진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저는 계속 트라이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짜 업종마다 잘 되는 지면은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식품이라고 해도 여기는 잘 됐는데 여기는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해보면서 진짜 발굴하는 그 맛도 있습니다. 여기는 왜 똑같은데 왜 잘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성과형이라서 그때마다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주식 같다고도 맞아요. 많은 마케터분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나올 때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잘 나올 때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거를 파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좀 빠른 액션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짜 GFA는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GFA가 한창 CPC가 비싼 시즌이 있거든요. 네. 근처 다른 타사가 좀 뭘 많이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시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그 업종들이 빠졌을 때 저희가 공격적으로 쳐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효율 올리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는 무조건 필수로 하시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뭐 리타겟팅 리타겟팅 광고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세팅을 할 때는 쇼핑 정보 뭐 이름이 뜨던데. 아무튼 카탈로그. 아니 근데 카탈로그 그 쇼핑? 누르면은 네.
그 이름이 이렇게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광고 유형도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페이지에 유입됐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리타게팅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노출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배너를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자동적으로 그 매칭이 돼가지고 약간 정말 카탈로그 형식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로그인 하는데 PC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요것도 블로그 같은 거를 보다가 내리다가 이제 리타게팅으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게 문구를 우리가 맨 위에 한 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잘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단점이 저희가 이 문구를 정할 수 없어요. 네이버에서 AI로 돌려주는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저희가 골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새로 고침하시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탈로그형은 좀 중요한 게 일단 필수 노출시켜야 되는 제품이 5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의 제품이 5개가 안 된다 그러면 카탈로그형은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세트를 설정하실 때 만약에 저희가 제품이 한 200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5개 이하가 되면 아예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200개 이상이 되면은 그 200개 이상 되는 그 제품 중에서 랜덤으로 한 5개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완전 비인기 제품 있잖아요. 아니면 객단가가 완전 높거나 완전 낮은 제품 그런 게 노출될 수가 있어서 혹시나 그렇게 제품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딱 카탈로그로 효율을 내고 싶은 메인 제품만 추려보시거나 묶음으로 억지로 맞아요. 저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제품이 5개가 안 돼서 아이템 세트를 못 만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묶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저희가 딱 노출하고 싶은 제품만 골라가지고 딱 전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리뷰가 많거나 뭐 반응이 좋은 거 아니면 진짜 주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만 딱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소비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효율이 좀 더 잘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카탈로그형 꿀팁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카탈로그형?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탈로그 1일 예산 설정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도는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럼 과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하루 200만 원 타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던 그 모수를 상대로 노출을 하는 그런 방식의 광고잖아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브랜드들도 이제 많이 탄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5만 원? 5만 원도 잘 안 타요. 맞아요. 진짜. 보통 5만 원도 안 타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좀 정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그리고 카탈로그는 그렇게 막 만약에 5만 원이 탔잖아요. 카탈로그에서 5만 원이 타면은 그만큼의 효율이 나와요. 맞아요. 또 웬만해서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카탈로그형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모수를 다 리타게팅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딱 생성했을 때부터 리타게팅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그 카탈로그랑 저희 비즈 채널을 연동하고 나서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스토어 자체에 생성되는 모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GFA 카탈로그 요거를 딱 생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자사로 유입되는 모든 모수를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GFA를 방문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 자사를 그냥 네이버에다가 뭐 AMP 글로벌 탔던 분들이라도 그렇게 유입이 됐던 분들이라도 저희가 카탈로그형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저희 모수로서 그 집계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GFA 카탈로그도 같이 하고 있다 하면은 메타에서 유입됐던 고객, 네이버로 검색했던 고객, 뭐 브랜드 검색 통해서 들어왔던 고객, 쇼감 통해서 들어왔던 고객 전부 다 리타게팅이 가능해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죠.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브랜딩에 약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노출하는 그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유형은 4050 세대에 맞는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30 연령대도 충분히 블로그 같은 지면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사 타겟이나 뭐 그런 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2030에게도 이제 우리가 리타게팅을 시켜서 전환이 발생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식품뿐만 아니라
사실 카탈로그는 어떤 업종을 해도 진짜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해서 모수에 따른 그 전환값에 따라서 이제 로아스나 그런 게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아무리 못 나와도 200대 로아스가 진짜? 나왔던 것 같고 잘 나오면 평균- 정말 4,500대도 나왔던 사실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진짜 4,500대는 못해도 나오고요. 음. 진짜 너무 모수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200대는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로아스가 200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모수가 정말 적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하루에 1,000원도 잘 안 타요. 네. 어쨌든 CPC 단위 높지도 않고 진짜 진짜 많이 타도 5,000원 이렇게 타는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인사이드 글을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성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근데 일단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제가 일단은 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GFA 리타게팅을 통해서 웬만해서는 이제 로아스가 200대 중반에서 그리고 4,500대까지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아스가 그 정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그럼 뭐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모수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기타 광고를 통해서 웬만해선 초반에 그걸 보고 클릭이 돼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 배너에 과장 광고가 없었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배너에 노출하고 있는 소고점과 랜딩 페이지 내의 내용이 일치하는 게 정말 맞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보시고 우리 과정 광고도 없고 랜딩 페이지 내 내용이 일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환이 안 나죠? 리타게팅에서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하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은 정말 이게 너무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 상세 페이지 부실하지 않은지 맞아요. 혹시 리뷰가 문제인지 그게 아니면은 결제 완료까지의 단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자체가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이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자체가 우리가 되게 좋은 게 이거는 뭐 자사몰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카페24 같은 경우에 그 호스팅사 들어가시면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했는지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뭐 스스만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안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프리미어 분석을 통해서 어느 페이지에서 주로 이탈이 됐는지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탈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있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호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마케터분들 저번에 상담해주셔서 그거 덕에 정말 효과 봤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어떤 거 혹시 그 상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랑 하셨는지는 일단 저희랑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처음 보는 닉네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효과 보셨다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아니면 닉네임이 다르셨을 수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데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연락이 좀 왔었어가지고 혹시 그분이신가 해서 사실 저희가 이 조합으로 옛날에 GFA 라이브를 한 번 했지 이 조합이 아닌가? 이 조합으로도 했었고 최근에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예전에도 GFA 관련해서 라이브랑 막 영상을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정말 연락이 좀 많이 오시긴 했거든요. GFA가 아무래도 좀 경험치가 필요한 영역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한번 세팅하는 걸 볼까요? 근데 벌써 시간이 오래된 30분이 돼가지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저의 계정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캠페인 만들기 요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캠페인 유형은 이렇게 딱 7가지 정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맞아요. 전환, 트래픽, 카탈로그, 쇼핑 프로모션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저는 쇼핑 프로모션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카탈로그는 진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전환이랑 트래픽 여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카탈로그 얘기를 좀 했으니까 카탈로그 세팅하는 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카탈로그 하면은 캠페인 이름 카탈로그 이렇게 대충 하고 대표 URL이 없어서 만들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안 될 원래라면은 그 저희가 비즈 채널이랑 대표 URL 이걸 등록을 하면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가도 되나요? 네. 제가 이게 제 거라서 등록이 맞아요. 없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GFA 같은 경우를 만드셨을 때 그 당연히 네이버 SA 안에서도 저희가 비즈 채널을 먼저 등록을 해야지만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 만들기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비즈 채널 추가하기 버튼 하셔서 뭐 어디인지 자사몰인지 아니면 네이버 쇼핑 그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브랜드 스토어인지 이거 해가지고 뭐 우리 스토어 이름 이렇게 넘긴 다음에 예를 들어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 안에 그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증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URL을 넣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시면은 여기에 검수 중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 검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전환 추적 관리 쪽으로도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셔야 우리가 광고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해야 전환값이 찍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세팅이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게 그 비즈 채널이랑 그리고 그 전환 추적 관리 이게 승인이 되기까지가 좀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오래 걸리면 전 정말 7일까지도 기다려봤었고 보통 빨리 되면은 뭐 하루 안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2, 3일 이렇게 걸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여유적으로 두시고 나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기 잠재 고객 관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타겟이나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타겟팅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사 타겟을 등록하면은 이렇게 시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매트 그래서 고객 파일, 매트 타겟, 웹사이트 타겟 이렇게 종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맞춤 타겟인데 여기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 1이라고 타겟을 이름을 정하고 키워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장김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연관 키워드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크롤링 해줘요. 그래서 김치, 김장김치 저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고요. 한 타겟당 10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이런 식으로 타겟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한 그룹 안에서 여러 개를 타겟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자사명 키워드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김장김치 관련 타겟팅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내려보다 보면은 뭐 배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브랜드도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좀 빅 브랜드잖아요. 얘네들은 또 그 타사명 이런 식 자사명, 타사명, 일반 키워드 이런 식으로도 분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보면 오이소가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김치는 아닌데 김치의 약간 자매 이런 느낌이라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뭐 친척 키워드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네 맞춤 타겟을 관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성과 리포트 여기 들어가셔서 광고 소재 단위, 그룹 단위, 캠페인 단위, 계정 단위로 이렇게 성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7일 이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바꾸시는 방법이고 여기서 열추가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보고 싶은지 만약에 앱 광고 하신다 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서 보실 수 있고요. 연령 및 성별 아니면은 성별, 연령, 기기 이거는 원하시는 PC 아니면은 그것도 있고 네 이렇게 월 단위로 시간 단위도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된다 뜨는데 시간 단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대별로 CPC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초반에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GFA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희가 전환 로아스 측정하는 그 전환값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이제 장바구니 담은 거나 약간 그런 걸로도 좀 포함돼가지고 로아스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대시보드의 상 봤을 때는 최근 들어 갑자기 로아스가 왜 이렇게 뛰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포함된 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제외한 진짜 광고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 GF에서 보시면은 구매 완료 맞아. 전환 매출액이 있고 회원가입 전환 매출액이 있고 장바구니 전환 매출액 이런 식으로 전환 매출액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맞아요. 원래는 저희가 구매가 딱 완료된 금액에 따른
로아스가 측정이 됐는데 지금은 구매 완료 플러스 장바구니 매출액까지 해서 로아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총전환 매출액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 맞아요. 모든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하는 광고 비용을 로아스로 측정을 하니까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광고주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구매 전환 오늘 구매가 한 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오전이었거든요. 한 건이 일어났는데 그 GF에 들어가 보니까 구매 완료가 100만 원, 200만 원인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말이 안 되는데 해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그 오전까지 구매가 일어난 거는 한 건이 맞아요. 근데 구매 그 장바구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바구니가 200만 원치를 담으신 거예요. 와. 이게 장난이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로아스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노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다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총 이 광고 수익률과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요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원래는 로아스 한 2, 300 나오고 막 4, 500 나오던 것도 막 1000 몇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저는 이제 총 광고 수익률 안 보고 구매 완료만 봅니다. 네. 어쨌든 사실 장바구니 담기는 저희가 리타겟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매가 그날 딱 사용된 광고비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구매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바구니 이번에 로아스로 집계했는데 다음에 또 간접 전환되면 그걸 또 집계하고 또 집계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로아스가 너무 뻥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 로아스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매 완료만 로아스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저희 원래는 이렇게 좀 세팅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비즈 채널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다른 계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살짝 너무 공개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쇼핑 프로모션 같은 경우가 이게 예를 들어 원뿔들이나 약간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원뿔딜을 했을 때 얘랑 세 개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동일한 금액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의 전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는 오히려 소진만 되고 전환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가 조금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여기를 끄고서 운영해봤는데 이건 그냥 그때 당시의 경험일 뿐이지 시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사실 쇼핑 프로모션도 약간 리타겟팅 느낌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사실 저도 큰 효과는 못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핑 프로모션 했었는데 저는 효율 잘 나오는데요? 하시면은 지금 네쇼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쇼핑 페스타 1년에 딱 한 번 하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쇼핑 프로모션을 잘 나온다 하시면은 뭐 원불딜 저희 브랜드 위크 네쇼페 여러 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마다 쇼핑 프로모션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그냥 전환이나 트래픽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는 필수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동영상 조회 저는 이거는 그 가전제품 이 동영상 조회가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뭐 두유 제조 기계다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약간 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또 많이 해봤고 저는 이렇게까지 딱 써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딱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그럼 GFA 하루 예산 얼마나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아무리 못해도 이제 하루 10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성과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오전 시간에 예를 들어 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10PC 단가도 조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르게 또 소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네이버 SA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일단 24시간 노출을 쫙 시킨 다음에 어느 시간대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매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이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이용을 하는 매체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음보다는 네이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노출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네이버의 SA만. 우리가 그거는 그냥 입찰가 설정해가지고 노출 안 되면은 시간대별 운영하면 그만인데 맞아요. 요거는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을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10만 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도중에 성과에 따라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월 예산을 지정해 놓은 게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해요. 그럼 그 200을 뭐 10일 동안만 태워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 기간이 많이 짧게는 하지만 그 안에서 당연히 성과가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요거는 조금 다른 매체에 대해 비해서 좀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효율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 일을 10만 원으로 이제 꾸준하게 한 달 동안 집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GFA에서는 그 저희가 소재 노출 빈도수도 좀 정할 수 있거든요. 10일 정도면 그래서 성과 테스트가 어느 정도 다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10일 정도면은 사실 나올 건 다 나온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물론 뭐 머신러닝 기간 있다 막 이래가면서 뭐 일주일은 필수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했을 때 두 가지 다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웬만해선 소재 효율 안 나온 거 이틀이면 끝나요. 맞아요. 빠르면 하루 안에 그 몇 시간 안으로도 좀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10일 정도 됐을 때 완벽하게 이게 최적화가 됐다라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팅 방법이나 그리고 그 운영하고 있는 소재들의 성과 테스트는 어느 정도 저는 자리가 맞습니다.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라이브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어떤 업종인지 어떤 업체인지 저희가 뭐 파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저기서 나올 수도 있고 저희 진짜 발굴을 해야 돼요. 진짜 GFA는 모다지를 찾기 위해서 진짜 계속 이렇게 발굴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면에서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예산을 그 정도는 좀 사용을 하셔야지 빠르게 발굴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최적화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발굴하는 과정과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단기간 안에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거를 파내고 그걸 발견했을 때 아 여기다 하고 거기를 바로 파고드는 걸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길어도 한 이틀씩 테스트를 해보고 최대한 빨리 고효율 소재가 뭔지 어떤 지면인지 어떤 타겟인지 이런 걸 발굴을 해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중 운영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파일을 크게 잡는 이유도 뭐냐면은 보통 이제 GFA 같은 거 돌릴 때 소재 2개로 안 돌립니다. 맞아요. 뭐 메타 광고라고 하면은 뭐 세트 하나에 뭐 소재 2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일 예산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GF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맞춤 타겟 그룹도 별도로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룹 캠페인을 분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룹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적으면 5개, 많으면은 그 안에 뭐 10몇 개씩 처음에 이렇게 깔아두고 성과 안 좋은 거 끄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룹 하나에 들어가는 소재가 예를 들어 다 6개인데 그룹이 예를 들어 뭐 3, 4개예요. 근데 1일 예산 10,000원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매체이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소재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GFA는 GFA도 어쨌든 결국 배너 광고기 때문에 한 번 타겟팅해도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소재 단위 그리고 빈도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가 2번에서 5번까지 있고 그룹 단위, 소재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타겟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단위로 한 사람에게 최대 몇 번을 보여줄 것인가 하루에 그리고 소재 아니면은 소재 단위로 하루에 그 사람한테 최대 몇 번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건데 저는 항상 소재 단위로 해서 맥시멈 5번을 설정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따라다녀요. 그렇게 했을 때 CTR이 얼마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리타겟팅 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그런 걸 효율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DA는 최대한 따라다녀야 되는데 1, 예산 10,000원으로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소재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찌됐든 많은 빈도로 이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같은 소재로만 얘를 막 하루에 뭐 5번씩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솔직히 피로도가 여기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을 해서 뭐 디자인도 다르고 소구점도 다르고 뭐 성능 어필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소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그럼 아까 봤던 건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소재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뭐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어필하고 있네?
아 이거 고민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유입을 시키고 또 구매 전환까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DA는 다 마찬가지긴 한데 GFA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소재를 여러 가지 유독 더 해서 테스트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딱 고열 소재가 이미 발굴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워낙 고열 소재가 이미 발굴이 됐고 거기서 이제 최적화된 그 매체라던가 타겟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세밀하게 잡으면 CTR이 막 7, 8%도 나오더라고요. 트래픽을 올렸을 때. 그래서 진짜 고열은 하나 발굴만 되면은 정말 약간 보장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GFA는. 그럼 다음 마케터님은 이제 초반에 GFA 세팅하실 때 전환이랑 트래픽이랑 둘 다 세팅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아예 초반이다라고 하면 둘 다 해봐요. 왜냐면은 GFA는 좀 CPC 단가가 차이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해보는데 사실 GFA는 트래픽이라고 해서 전환이 안 나진 않거든요. 어쨌든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줄수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많이 보여줬을 때 살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 살 사람한테 노출시켰을 때 사는 제품인지 요거에 따라서 캠페인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트래픽이라고 하면 노출만 시켜버리고 전환이라고 하면 진짜 살 사람한테 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 차이가 좀 극명한 편인데 GFA는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의 특성 이런 거 저런 거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저희가 무조건 따라다녔을 때 무조건 사는 제품이다. 트래픽 했을 때 효율 잘 나온다 하면은 진짜 로어스 잘 나올 거예요. CPC 단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저런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거의 한 50분 가까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제 여기 채팅에서 많이 안 여쭤보셔가지고 저희 끝나고 연락으로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채팅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끝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저희 여기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로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님. 로아스 500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자주자주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그때는 저희가 비즈 채널 한번 어떻게든 생성해가지고 직접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